PSI 컨설팅에서 작년까지 영업 총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솔루션 코치라고 해서 50%는 후배들 영업 지원을 해주고 네. 50%는 세일즈 또는 리더십, 코치 영역에서의 강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학 코치라고 합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해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성공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가 해냄 구독자를 대신해서 많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전문가, 그 다음에 세일즈 리더, 그 다음에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학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의 공동 저자시죠. 네. 김영학 코치님입니다. 네. 이 책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세일즈 리더로서 7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코칭을 최근에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코칭을 기반으로 해서 후배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갈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세일즈 팀에서 세일즈 팀원들이 리텐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네. 또 적용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리텐션을 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네. 참 요즘 리텐션이 회사에서 아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참 궁금한데 우선 하나하나 우리 김영학 코치님을 알아보고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이 책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준비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세일즈 전문가, 그 다음 세일즈 리더, 그 다음에 또 코치까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파는 세일즈 마케팅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리더십 정말 중요한데 그 역량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필요한 코치까지 세 가지를 다 삼색을 다 겸비하신 멋진 코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특히 저도 첫 번째 모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한 게 책이 있는 저자, 그 다음에 세일즈 경험이 있는 분, 그 다음 리더의 경험이 있는 분, 그 다음에 한국 코치협회 인증 자격이 있는 이걸 다 선택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코치님께서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현재 하시는 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PSI 컨설팅에서 작년까지 영업 총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솔루션 코치라고 해서 50%는 후배들 영업 지원을 해주고 네. 50%는 세일즈 또는 리더십, 코치 영역에서의 강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학 코치라고 합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와. PSI 컨설팅 되게 또 좋은 회사고 이미 워낙 업력도 오래 알려져 있는 멋진 회사인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또 커리어를 발전시켜 오셨네요, 그죠? 네네. 네. 아니 그 코치님 특이한 이력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문과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또 공대 특히 이렇게 엔지니어 쪽으로 하셨다가 지금 네네. 커리어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얘기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요즘 이제 세대들이 너 T야? 네. 할 때 T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대. 네. 이과 공대인데. 네네.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갔고 이과에서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대여서 취업이 잘 돼서 공대를 갔는데 네네.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적성이 좀 안 맞긴 했지만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전공을 살려서 대우중공업 전자제어팀 중앙연구소에 네네.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네. 역시나 적성이 맞지는 않아서 무엇을 할까 좀 그 긴 방황, 그 진로 적성에 있어서 좀 방황을 하다가 네. 2005년 12월에 네네. 아시는 분의 어떤 소개와 또 진로 면담을 통해서 HRD 쪽으로 가야겠다 네네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HRD 컨설팅에서 뭐 강사 섭외이라든지 영업을 하면서 네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큰 대기업이었고 네네. 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었고 그걸 넣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완전히 다른 HR 분야에 오실 쉽지가 않으셨었는데 그때 어떠한 정말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 퇴사를 한 것은 1999년 정도이고요. 네네. 제가 2005년에 12월에 이제 다시 그
HRD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환이 있었고 뭐 심장 이식을 한다거나 네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년 정도는 또 음악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네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탐색하는 기간들이 고 공백기였던 것 같고요. 네네. 2005년에 이제 좀 운명적으로 한국 강사협회에 좀 훌륭한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무얼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넌 뭘 잘하냐. 그래서 제 별명이 그 당시에 이제 황금이빨, 언어의 연금술사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강사로서 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근데 바로 이제 강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사 섭외업 뭐 그런 쪽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솔루션 세일즈라고 하는데 네네.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적재적소에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네네. 고객이 요청하는 니즈에는 표면적인 니즈가 있고 네네. 숨겨져 있는 원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솔루션 컨설턴트라면 세일즈 컨설턴트라면 고객의 표면적인 니즈와 네네. 숨겨져 있는 원치를 발견해서 네.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의 만족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네네. 세일즈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인을 만나는 시간? 숨겨진. 예. 네. 그 앤서니 라빈의 네네네. 그 책 제목과 두꺼운 책. 네, 책 맞습니다. 같은. 네. 네. 그것을 직접 만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12월에 네. 뭐 말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강사를 생각했었는데 네네. 차근차근 그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오히려 강사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2016년부터 세일즈를 하면서 네. 사람을 만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제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파트너십을 쭉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오히려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또 병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세일즈가 아니었다면 네. 다시 뭔가 강의를 한다는 걸 꿈꿀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고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네네. 제 존재 이유인 거죠. 존재 이유. 그래서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네. 제가 고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네. 저는 이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매출을 주었던 고객분께서 네네. 승진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저희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 그룹사의 과장 승진자를 준비하면서 운영자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네네. 그분께 좀 이벤트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카톡 선물과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네. 그분이 제가 이제 과장님이라고 좀 불러드리면서 그분의 청각을 통해서 내가 승진을 했구나 그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전화를 드려서 일어나서 주위에 저희 회사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네. 아랑곳하지 않고 네네. 큰 소리로 누구누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약간 좀 희열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네. 고객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되게 천착해서 네네. 지금까지 이제 파트너십으로 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B2B라든지 솔루션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고객의 why를 가장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why, how, what 뭐 이렇게 네네네.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고객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 요청을 하느냐, 이 제품을 요구하느냐, 네네. 이 why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때는 T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F이기도 하지만 네네. T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Y가 이제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how로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how가 되면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what으로 이 구성을 가성비와 가심비 있게 왜냐면 비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걸로만 다 할 수 없고 그분들의 어떤 예산 범위와 네네. 또 가심비 가성비를 생각해야 돼서 why와 how와 what 요렇게 순서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 저스트 두 it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스트 잇.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부딪혀봐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일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책이라든지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렇지만 네네. 그런 것들은 그분만의 성공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좀 참고는 하되 많이 부딪혀봐야 네네. 많은 사례들 속에서 평균치를 또 구하고 나만의 성공 사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깔때기 네네. 이론처럼 많이 콜드콜을 하고 콜드콜을 하면 미팅을 하게 되고 네네네. 미팅을 하면 제안 요청을 하고 이게 순서가 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콜드콜을 많이 해야 돼요. 콜드콜. 콜드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콜드콜이 너무 무서워서 네, 저는 그럼요. 시나리오를 써서 그 순서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네네.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시나리오도 안 되면 제가 네네. 먼저 끊기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실패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그런 시나리오 없이 후배들에게도 RP를 통해서 알려줄 정도로 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많이 시도해 봐야 된다. 두려움 네, 없이.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많이 시도해 봐야 수주를 하는 것들을 역산해 보면 콜드콜을 많이 하고 깔때기 이론에 네네네. 이렇게 쭉 가니까 많이 시도해 보고 많이 부딪혀 봐야 된다. 그리고 고객도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아, 고객도 사람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나를 성장해주는 동력이기도 하고 나의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네네. 제 매출을 또 채워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네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낼! 내가 해낼!